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인배 박사 모시고 최근이 아니죠. 뭐 어제 오늘 바로 이슈가 돼 있는 이 야권 통합이죠. 네.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이인배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요.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이제 신년사를 하면서 또 뭐냐면 자화자찬. 경제가 지금 온 국민이 다 어렵다 하는 이 상황 속에도 자기는 경제가 아주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또 늘 하는 이야기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 그럼 이제까지 뭐였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보니까 취업자가 28만 명이나 증가해가지고 말이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뭐 나타냈다든지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고용도 이제 그 숫자적인 고용이 있을 거고 또 거기 보면 내용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 건전한 그 증가입니까 고용률이? 뭐 그렇지 않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서피 단기적인 일자리 사이죠. 뭐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첫 번째 문 대통령이 거짓말 할까?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문 대통령이 모르고 계실까? 모를 수 있겠다. 예. 이게 이 관료사회에서 지금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나서 야 올해 신년사 쌓여서 해야 되니까 그 경제적인 긍정적인 지표 가져와라 하면은 쭉쭉쭉 내놓은 자치 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닌가. 정말로 그 경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루트를 더 관료사회가 주는 자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정확한 루트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이들이 국정 4년 차를 가고 있으면서 보라고 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과연 정교한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말한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신년사에서 또 이제 눈길을 띄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도록 네. 뭐 여건을 조성한다. 네. 그런데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실패만 해가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저렇게 계속 말이지 국민에게 잘못된 이 신호를 보내면서 자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게 가닥을 잘못 잡아서 모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을 북한 문제로 두고 있거든요. 오케이. 북한을 풀면은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고 북한을 풀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북한만 그 해결되고 나면은 중국한테도 할 소리 할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문제 지금 계속 그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도 생각할 겁니다. 2020년 어떻게 저도 이제 청와대 있으면서 대북 전략을 디자인하고 뭐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보고 해봤지만 해보게 되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전반적 틀 속에서 북한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에 따라서 사실 이 외교안보 전략 디자인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것이 그 북한 문제단 말이에요. 북한을 안 풀면은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사고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막 죽으나 사나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이야기를. 그러나 이 북한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구조적으로 풀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도 포기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점점 거기에서 시선을 좀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대한민국만 끝까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모시기 작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처럼 죽으나 사나 하는데도 저쪽에서는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현 정권이 이 뭐 신년사원 또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아니 정부 안에서 정부 기관들끼리 지금 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냥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한편 먹고 거기다 이제 또 여당이 지원 사격하고 그 다음에 역시 정부 기관인 검찰이 말이죠. 완전히 정부 내에서 외돌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정권의 과거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조국 사태도 보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다른 곳에서 또 시위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거잖아요. 대놓고 지금 그렇게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들을 수사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놓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는 지금 그거를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장관에게 야 법무장관 쟤 지금 그 검찰청장이 지금 저직을 하고 있는 넌 뭐 하고 있느냐 기강을 세워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을 거역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각이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려 이야기하면서까지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대놓고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안에서 내분이나 일으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꿔 말하면 이제 총선이 가까워졌는데 야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실패했던 거 또 패배했던 거 이걸 서력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제일 큰 지금 걸림돌이 뭡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건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야권이나 보수 진영 자체가 지금 여러 분파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 그릇으로 모을 것인 거냐. 그게 10월 3일날 그렇게 광화문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분노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연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의도에서 그걸 정치력을 통해서 그걸 묶어내서 힘을 에너지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못 해냈던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는 작업들을 지금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일 날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정당 또 시민단체들이 이 야권 통합 이걸 위해서 뭐 연석 회의를 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한국당에서는 이양수 의원 네. 나가고 또 저쪽에서는 정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이도 새보수당에 예. 또 이렇게 오고 또 이제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불참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이렇게 모여서 뭐를 하냐?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네, 결의를 그렇습니다.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자유와 공화 뭐죠 정치 플랫폼이죠. 예. 자유와 공화의 공동의장인데 이 양반을 이제 위원장으로 지금 정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야권 대통합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릇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 박형준 위원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소통을 그 황 대표하고도 계속 하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유승민 의원 쪽하고도 좀 그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으로 된 것까지는 좋고 또 하나는 이 박형준 의원 자체가 그런 이제 전략가인데 그 전략가 이론적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야권 통합의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뭐 그런 게 주특기예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일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형준 교수죠. 그다음에 뭐 지금 앞으로 위원장이 될 텐데 이 양반을 아주 서로가 뭐 관계가 좋습니까? 그다음에 철저히 뭐 신뢰하는 그런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박형준 교수하고 황 대표님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가끔씩 여의도에서 듣는 이야기를 하면 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황 대표한테 조언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야권 토론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박형준 교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여쭤보냐면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아무리 뭐 위원장 이름을 달았더라도 옆에서 아무도 그 호응을 안 한다든지 그 사람이 또 견인력이라든지 결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한 이제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런 거죠. 지금 사이에 큰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물 채워 넣는 것이 국민들께서는 그냥 큰 그릇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의도 판에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다 깨지는 게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있는 지구당 위원장을 지금 어떻게 배치해낼 것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박형준 의원이 별로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직을 다 해가지고 지방 조직들을 어떻게 다 만지고 서로 간에 그걸 조율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본 분은 아니에요. 논리만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해 주특기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은 리더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황 대표님이 그 정도 지금 오너십을 갖고 지금 밀어붙일 만큼의 당의 지금 세력이나
그 힘이 있느냐 그것도 여전히 그 국민들도 그 걱정하시는 바처럼 아주 힘이 약하잖아요. 그게 좀 내 당이면 내 것 같으면 그 내가 마음대로 그냥 좋다 이번에는 뭐 내가 이번에 다 그 뭐 공천이든 뭐든 다 내가 자르나 하니까 다 만들겠다라고 하면 돼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당을 살리고 그럼 천막 당사에서 당 살리고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 뭐 비대위원장 할 때도 나한테 정권 달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공천권부터 다 내가 할 테니까는 아무도 시비 걸지 마라. 아니면 나 안 하겠다. 아이고 다 모든 걸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종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가능한데 과연 그러면 지금 황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누군가가 줬느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한 발 더 가는 데서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할 거는 뭐냐면 한국당이 지금 가장 큰 또 이 통합의 파트너를 이제 어차피 새로운 보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내건 그 보수 재건 3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탄핵의 강을 건널 것, 네. 그다음에 개혁 보수로 나아갈 것, 네. 그다음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것 이렇게 돼 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당초에 이걸 황교안 대표가 오케이 네. 이랬다가 또 당내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한 발 약간 이제 비켜난 네. 셈인데 이게 말하자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쪽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그게 네. 그쪽 입장을 다 들어달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한국당 쪽에서는 이 친박계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안 따져? 뭐 당신들 위해서 그럼 이 당을 다 비워달라는 거냐? 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합하자면 어차피 넘어야 될 자기들 그렇죠. 말 표현대로 네. 강인데 이게 무슨 묘수가 없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의한 8개 항이었나요? 네. 거기 보면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3개 항이 8개 안에 다 녹아져 있어서 그 황 대표 말처럼 그걸 다 받아들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보도통합위원회에서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러면 당을 만들어 그러면 지금 2월 중순까지는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거까지 과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수순을 밟아낼 것인지 지금 한국당 해체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새누리당 해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뭐 난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보수통합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 권한을 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각 당에서 다시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그걸 실어줘야 되거든요. 권한에 대한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많이 여러 가지 뭐 새 보수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한국당 내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전당대회든 최고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보수 통합 쪽에다가 물꼬를 틀어줄 것인지 네.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건 사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길은 멀고 네. 벌써 해는 뉘엿뉘엿지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촉박한 그 일정을 따지더라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박사께서 지적하셨던지 그 안에서 그런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제3지대에서 과연 새로운 정당이 출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아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입장이 그렇죠. 정리가 네. 전혀 안 됐죠. 이런데 자 이제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입장 정리가 안 되면 통합이 안 된다. 통합이 안 되면 분열된 상태로는 총선을 치르면 그러니까 문 정권의 실정 덕분에 총선에서 이겨야 될 텐데 그 그렇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절박하고 또 시급한 그 과제를 통합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네. 이 박사께서 제시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황 대표가 한국당에 들어갈 때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예. 황 대표가 한국당에 들어가도 할 일이 마땅치 않다. 사실 들어가 봐야 세력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진정성 있고 아무리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3지대에서 뭉쳐라. 유승민도 거기에서 자꾸 뭐 있지 말고 손학규 믿는 거기 있지 말고 튀어나오고 황교안도 튀어나오고 오세훈도 튀어나오고 이제 3지대에서 다시금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기존 정당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강력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새롭게 재편해 내라라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황 대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그 한국당에서 여러모로 지금 약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흔들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가려면 더 결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기를 쓰려 그러면 그 예전에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 사표를 던질 한 그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2월 달까지 이 통합에 대해서 진전이 없고 계속해서 발목 잡히고 있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한국당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못 닫는 정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라고 그런 이제 배수진을 치고 지금 나서야 된다. 그래야지 통합이 힘을 받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또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또 지금 야권에서 정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또 스스로 그렇게 자임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자기를 내던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를 할 때만이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뭐다가 내 지위, 뭐 내 위상 이걸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면 결국은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지금 속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꿈꾸는 더 큰 판을 하려면 이번에 지고 나면 그 다음 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에 뭐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그 다음 판에 권력 투쟁하게 이번에는 참고 일단 다 내려놓고 이기는 싸움을 하게끔 다 뭉치자.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인 거죠. 예, 오늘은 이인배 박사 모시고요. 이 야권 통합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하고 또 야권 통합의 과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또 다음에 이제 진전되는 데 따라서 다시 의견을 또 여쭙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